사장님, 출근하기도 바쁠 텐데 오늘도 청소하십니까? 뭐 동네 일인데요, 뭐. 잠시만 하다 가면 됩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봉사활동 있는 거 안 잊으셨죠? 그럼요. 어르신들 도배지랑 제가 다 챙겨놨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경찰서요? 하진우 씨, 지난주 로이어 터널에서 뺑소니 사고 일으키셨죠? 뺑소니 사고요?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했습니다. 터널 하는 흰색 실선 차로인데 우측 차선으로 끼어들으셨더라고요. 아이, 그거는 그 과정에서 옆차 범퍼를 박았던데 모르셨어요? 충돌이 있었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옆차 범퍼를 부딪혀서 흔적도 남아있고 수리비도 한 300만 원 나왔다고 하고. 저는 옆차랑 부딪힌 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갔고요. 차랑 부딪혔는데 몰랐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날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음주운전이요? 이 양반 큰일 날 사람이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뺑소니는 진짜 아닙니다. 증거 있습니까? 블랙박스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옆차랑 충돌이 있는 거 진짜 몰랐어요. 저 형사님 전화 받고 알았다니까요. 블랙박스는 조사해보면 될 거고. 진짜 몰랐어요. 예, 진짜 몰랐습니다. 아, 그날 제 차에 같이 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선자가 있었다고요? 누굽니까? 거래처의 지인인데 그날 저희 집 근처에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는 길에 태워다 줬습니다. 그분도 조사 좀 해봐야겠네요. 전화번호 주세요. 예, 지금 제가 바로 전화번호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날 이상한 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까? 예, 그날 저는 지인이랑 차에서 통화를 하고 있어서 옆 차량 부딪혔다는 거는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다면 통화를 끊고 얘기를 했겠죠. 전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사고죠? 그렇네요. 점점 미궁으로 빠집니다. 사고를 내고 앞차랑 안전거리도 제대로 못 지키고 좌우로 차선을 걸쳐서 진행했다. 음주운전 맞네. 하진우 씨 말대로라면 사고를 내고 집으로 바로 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주차를 했겠네. CCTV 확인해봐야겠네. 주차도 반듯하게 하고 차에 부딪힌 흔적을 확인하는 모습도 없고 진짜 몰랐던 건가? 하진우 씨, 피해자가 일단 진단서 제출했고 2주 진단 나왔는데 피해자가 우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니까 뺑소니 처리될 겁니다. 뺑소니요? 아니, 몰랐는데 어떻게 뺑소니가 됩니까? 몰랐다고 해서 일어난 사고가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겁니다. 도주치상죄요? 아, 저 진짜 도망간 거 아니라고요. 형사님,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자, 하진우 씨는 뺑소니를 한 게 아니다, 사고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사건 정리 빨리 해보겠습니다.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해오던 하진우 씨는 회사 일 때문에 거래처를 다녀오던 중 터널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선이 그어진 도로에서 우측으로 끼어들기를 하다 옆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지만
하진우 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했고 집까지 갔습니다. 같이 탔던 지인 역시 접촉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피해 차량의 차주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함께 하진우 씨를 뺑소니범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차량 운행 상태를 봤을 때 음주가 의심된다는 사실까지 진술했는데요. 하진우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하진우 씨가 지금 음주에 또 뺑소니 범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자,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진우 씨 말대로 피해 차량과의 접촉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주행 방향대로 그냥 운전한 것이라면 정말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하진우 씨를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까 예. 충분히 방어할 만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주운전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하진우 씨에게 확인하니 사고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몇 잔을 마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사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사고 접수는 되었지만 진우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고 4일 뒤이므로 수사 기관에서 진우 씨가 마신 술의 양을 특정할 수가 없어 음주운전으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진우 씨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상황이죠. 이게 사고 당일 음주운전은 맞지만 실제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는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와. 일단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 음주 사실이 이번 사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까?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예. 이 사건의 경우 법리적으로 보면 음주를 한 것이 뺑소니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 만약 당시 진우 씨가 실제로 만취 상태였다면 그로 인해 사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지만 형법적으로 평가하면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정황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 법리적 해석이 굉장히 참 오묘합니다. 오묘합니다. 음주 사실이 지금 형법적으로 유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러네요. 자, 그럼 일단 이 사건에서 하진우 씨가 뺑소니에 해당을 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뺑소니 즉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차량으로 해당한다면 그 운전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별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야기한 행위와 도주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한꺼번에 같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도주하는 행위 자체에 강한 윤리적 비난이 가해지는 만큼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도주 의사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주 의사는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하진우 씨는 정말로 사고가 난지 몰랐다, 도주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도주 의사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히 살펴봐야겠네요. 왜 몰랐지요? 네. 그러니까. 하진우 씨가 처음부터 일관해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요.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지인들도 네.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호. 네. 그리고 진우 씨 차량은 대형 차량이었고요. 피해자의 차량은 소형 차량으로서 중량이 1톤 정도까지도 차이가 났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진우 씨의 차량 충돌 부위인 우측 조수석 부분을 보면 미세하게 긁힌 자국 외에는 별다른 손상도 없었습니다. 또한 진우 씨 차량의 블랙박스 녹음 파일에도 충돌 소리가 전혀 인지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하. 차체 크기가 다르니까 맞아요. 부딪혔을 때 어떤 미동을 느끼지 못했나 봐요. 너무 큰 차 타면 안 돼. 자, 그러면 하진우 씨 진술 외에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또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또 다른 뭐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네,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봤는데요. 진우 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당시 녹음 파일이 있었고요. 사고 당시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진우 씨와 지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에도 별다른 사고가 났네 또는 잠깐 멈춰보자는 그런 별다른 징후가 없었고요. 네. 계속 하던 대화를 그냥 쭉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라는 전혀 문제없는 정상적인 통화를 했던 것이죠. 아. 그리고 피해자 역시 가해 차량이 사고 후에도
뭐 잠시 멈추거나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을 했다고 얘기했고 예. 사고 직후에 피해자 차량의 앞차에 대해서 뭐 경적을 울리거나 가해 차량을 추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터널을 빠져나온 뒤 정차해서 전화를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가지고 진우 씨가 피해 차량으로부터 어떤 사고 발생에 대한 이상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경미해서 진우 씨가 인식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네요. 네,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 사고 당일 진우 씨가 지인을 먼저 집에다 하차를 시키고요. 다시 이제 본인의 집으로 귀가하는데 동승자가 하차하는 곳에서 CCTV가 있었습니다. 아까 드라마에서도 CCTV를 보셨죠? 있었죠. 네, 그런데 뭐 진우 씨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가해 차량의 충돌 부위를 직접 가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고요. 사고 발생 후부터 나흘 뒤, 그러니까 경찰로부터 전화가 올 때까지 그 진우 씨 차량의 충격 부위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정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 정말 몰랐네요. 정말 몰랐네. 예, 예.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아닙니까? 네, 도로교를 1년 이상 진행하시다 보니까 정말 이제 법조인이 다 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판사입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실제 이 사건과 유사한 형사 사건을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가해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해서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요. 하진우 씨가 지금 노모를 모시고 있고 업무 역시 운수업을 주로 하고 있어서 차량 없이는 또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뭐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이 어필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진우 씨는 실제 차량 운송업을 생계로 하고 있었고요. 본인이 이 사건으로 만약에 형사처벌이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면허는 당연히 취소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재취득 금지 기간이 4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절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우 씨 입장에서는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면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소상히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좀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그렇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뺑소니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예방법이라고 할까요? 있습니까?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또는 구급차를 부르는 구호 조치하고요.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신원 확인 조치를 모두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구호 조치와 관련해서 법원은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극 표현했거나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히 확인되어야 인정되므로 가해자의 시각에서 피해자가 거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 주변에 보면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가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뒤에 병원에 누워서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자주 있거든요. 네, 정말 그런데요. 그 사고가 났을 때는 별일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뒤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 후에는 반드시 명함을 주거나 연락처를 주시고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서 우리 가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후에 이 전화 신호음이 가는지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피해자가 계속 그냥 가라고 해도 그 과정을 녹음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매우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다쳤다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운전자는 사실 뒤에 사고 뒤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짜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에 대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네요. 이때 사용 가능한 방법이 2009년 도입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그리고 자동차의 충격 정도 등에 대해서 3차원으로 재현을 해서 교통사고의 원인 및 충격을 분석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그 정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과학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허위 신고는 띡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진우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한 사고로 뺑소니 봄으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한 구체적 경위, 지인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셔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적 대응을 본인이 직접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